모두가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 혹시 여러분의 다리는 평화로운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어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쥐가 났네 하고 끙끙 앓으며 잠옷을 걷어 올리고 차가운 벽에 발을 대보거나 저릿한 종아리를 힘껏 주무르는 그런 분들 말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 통증은 정말 혼자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서러움을 동반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데 영양제나 좀 먹어볼까? 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나이 탓 혹은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수없이 잠을 설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다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다음 날 온종일 기운 없이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 바로 행복백 새 채널을 통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단순히 마그네슘 드세요 같은 흔한 이야기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밤마다 쥐가 나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밤을 홀로 보내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을 위한 명의의 처방전을 하나하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곧 당신의 밤은 평화로워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다리 때문에 잠 설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밤마다 다리에 찾아오는 불청객, 즉 경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텐데요. 또는 텔레비전에서 마그네슘 먹으라던데 그냥 영양제만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리 경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복합적이고 진짜 원인들을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원인은 바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마치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필요하듯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혹은 단순한 탈수만으로도 이 중요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경련이 발생하는 겁니다. 칼륨 역시 근육 수축에 깊이 관여하는 영양소라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쥐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죠. 특히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근육에 노폐물이 쌓여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도 낮 동안 활동으로 쌓인 피로와 노폐물이 밤에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경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원인이 있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신경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규칙하거나 과도한 신호를 보내 근육을 멋대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신경 신호가 방해받아 경련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도 다리 저림과 경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떠신가요?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역시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모든 원인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의 처방전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일부에서 밤마다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이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우리 몸속의 여러 시스템이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명의의 처방전을 하나하나 꺼내 여러분께 드릴 시간입니다. 자, 받아 적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제가 드릴 처방전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처방은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 바로 기적의 30초 스트레칭입니다.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너무 당황해서 꼼짝 못하고 통증을 견디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쥐가 났을 때 그리고 평소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그리고 힘껏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종아리가 찌릿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자세를 1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동작은 과도하게 수축된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 발목을 크게 돌려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에 꾸준히 하면 아주 좋고요. 세 번째 동작,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세요. 이건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꼼지락거려 보세요. 발가락의 작은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처방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마그네슘, 칼륨 외에 숨겨진 영양소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만 떠올리시죠. 물론 마그네슘과 칼륨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육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미네랄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라서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뼈뿐만 아니라 다리 경련을 막기 위해서라도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나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B군은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나 콩, 잡곡밥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빈혈이 있는 여성분들에게서 다리 경련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철분 부족으로 인해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붉은 살코기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 바로 숙면을 부르는 습관의 힘입니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밤의 평화를 되찾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잠들기 전 30분, 딱 세 가지 습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세요. 잠들기 전 10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발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낮에 하세요.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편안한 잠옷과 침구를 선택하세요. 몸을 너무 조이는 잠옷이나 불편한 자세를 유발하는 침구는 밤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잠옷을 입고 다리를 살짝 높여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처방전은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심각한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음 3부에서는 이 처방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려고 노력할 때도 때로는 더 큰 신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밤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명의의 처방전을 함께 나누었죠. 그 처방전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다리 경련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련이 단순한 피로와 영양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더 큰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음의 징후들을 보낸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단순히 밤에 잠을 깨는 수준을 넘어 일상적인 걸음마저 힘들어지고 앉아 있기만 해도 다리가 쿡쿡 쑤신다면 그것은 분명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이는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계나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너무 높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차가울 때입니다. 밤마다 쥐가 나는 다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초동맥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체 없이 혈관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몸의 양쪽 다리 경련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흔하지만 유독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경계나 혈관 문제처럼 한쪽에서만 시작되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처럼 한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신경의 이상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병원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휴식 중에도 증상이 계속될 때입니다. 쥐가 나는 증상은 주로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나 잠잘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중에도 다리가 저릿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다리를 움직여야만 편해지는 증상이 든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신경계 질환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이나 다리의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과 함께 다리 경련이 나타난다면 이는 말초 신경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말초 신경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므로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경고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위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에필로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의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린 명의의 처방전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것만 하면 정말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을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겠다 하고 의지를 다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40여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다리 경련의 근본 원인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작은 불균형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죠.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한두 번의 시도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초 스트레칭, 숨겨진 영양소를 챙겨 먹는 습관, 그리고 숙면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야 비로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주 잊곤 합니다. 건강한 밤을 보내려면 낮 동안 충분히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끼니마다 몸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먹으며 잠들기 전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 경련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몸을 돌보세요 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드린 처방전들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럼 밤의 평화는 물론 다음 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는 편안한 잠과 희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